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알맞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높임 표현과 그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6쪽 먼저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역할 놀이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상황을 설정해서 대본을 써서 역할놀이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몇몇 상황에 대한 대본을 한번 써봤습니다. 올바르게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식집에서 맛있는 걸 먹는 상황이네요.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세 번째는 할머니와의 전화 통화입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식집에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뭘 먹을 거니? 오늘은 떡볶이 주세요. 알겠다. 와, 아저씨 떡볶이가 정말 맛있으세요. 자, 뭐가 잘못됐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물건을 높이는 거죠. 떡볶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맛있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맛있어요 라고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물건을 높이는 건 정확한 높임 표현이 아니라 과도한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또 물건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도서관에서입니다. 도서관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하니? 일수의 탄생이라는 책을 찾고 있어요. 아, 그 책이라면 두 번째 책꽂이에 있단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존댓말이 높임 표현이 잘 사용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물어보다의 높임 표현은 뭐가 있었죠? 어른들께는 여쭈어 보다라고 한다고 했죠. 뭐라고 바꿨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높임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상황 보겠습니다. 할머니와 전화 통화네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있지요? 그럼 우리 수영이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이번에 방학을 해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려고요. 잘 된 것 같나요? 일단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여기까지 잘했죠. 잘 있지요? 자, 요를 써서 높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있지요, 있지 이게 아니라 높임의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잘 계시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올바른 높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수영이도 잘 지내지? 네, 할머니 이번에 방학을 해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려고요.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집의 높임 표현인 할머니 댁에 놀러 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높임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우리가 대부분 높임 표현의 대상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건 높임의 의미가 있는 낱말을 사용했고요. 자, 역할놀이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과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면서 어땠나요?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높임 표현을 하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높임 표현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국어활동 3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에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우리는 받침 히읗의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니은 히읗 받침이지만 안고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떤 게 맞나요? 자, 첫 번째는 안고이고 두 번째는 안코라고 발음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나요? 그렇죠? 않고가 일단은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계단에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책상 위에 책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단에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책상 위에 책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자, 이번에도 쌓의 희응 받침인데요. 첫 번째는 쌓지라고 발음했고요. 두 번째는 쌓치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자연스럽나요? 계단에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계단에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선생님은 쌓지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에는 희응 받침은 규칙이 있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받침 희응은 뒤따르는 소리에 따라 발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받침 희응이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면 키역, 티귿, 치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1번에서 않고 쌓지를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바른지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받침 희응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면 이 기역, 디귿, 지읒이 각각 키역, 티읒, 치읒으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시지 않고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희응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기역이죠. 근데 방금 교과서에서 이 기역이 뭘로 변한다고 했죠? 희응 더하기 기역에서 키읔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않고라고 발음하는 게 맞겠죠. 또 마찬가지로 쌌지에서 희응과 지읒이 만나서 뭐가 되나요? 치읒이 되겠죠. 그러면 싸치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않고는 않코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요. 쌓지는 쌓치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히읗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문장을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자, 않고라고 되어 있네요. 희응하고 기역이죠. 희응과 기역이 합해져서 뭐라고 발음된다? 기역으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않고라고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희응과 이번엔 지읒이네요. 희응 더하기 지읒은 치읒이었죠. 그래서 싸치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지 않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응 더하기 디귿이니까 티읕이 되겠죠. 그러면 않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받침 히읗은 뒤따르는 소리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희응이 히읗이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면 키역, 티읒, 치읒으로 발음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 가지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은 높임 표현의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찾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문장을 끝맺을 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습니다로 끝내는 방법과 요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었죠. 높임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높임의 대상에 뒤에 뭐를 붙여주죠? 뭐뭐께서 또는 뭐뭐께를 붙여서 어머니께, 할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뭐가 있었죠? 이 낱말들에는 집이면 댁, 밥은 진지 이런 식으로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이 따로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뭐 시를 추가해서 하나요 대신에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높임 표현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잘 기억해서 평소에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